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 재밌고 유익하시다면 댓글로 좋은 반응들, 이쁜 표현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차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뭐 네. 이제 옛날에 제가 한 강의를 한 것이 이제 책이 나서 그 책도 이제 보고 있고요. 아, 또 유튜브도 이제 요즘 또 새로운 영상을 올리니까 네. 구독자들이 좋아해서 또 아. 그것도 이제 소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댓글 반응들 계속 체크하시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또 귀여우신 시청자분들 계신가요? 좋게 이제 또 반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책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책 책은 이제 제가 네. 유튜브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 2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10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매일 한 편씩 열흘간에 걸쳐서 10회의 강의를 합니다. EBS 2채널입니다. 많이 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EBS에서 내용이 좋다고 책으로 한번 내자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걸 좀 더 보완해가지고 책으로 한번 이제 내서 7월 달에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출간하신 책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좀 유익하고 네. 좋을까요? 이 책을 편집을 해서 출판을 하면서 특별히 자필로 응원의 문구를 넣었습니다. 법을 잘 만들고 법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구입하시고 구독하셔서 편안한 세상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법률에 관심 있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분들, 또는 이제 막 이제 대학이나 또는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 로스쿨생분들, 또는 이제 네. 뭐 초보 변호사들 이런 분도 좋고 또 오래된 법조인도 한번 최근에 우리 이제 법률 트렌드를 한번 알 수 있게 제가 또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좀 쉽게 썼습니다. 쉽게 쓰셨구나. 그 10번 강의하신 거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근데 키 포인트는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 이제 사회가 변하면 법이 변하고 네. 또 법이 변하면은 그로서 다시 또 사회가 변하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주제는 우리 친족 상속법에서 우리 가족 관계가 네. 이제 현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녀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변하니까 법이 변하고 또 법이 변하니까 또 사회가 다시 변하는 거. 네. 이제 또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2000년 이제 이후에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우리 새로운 이제 생활 영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 안에 어떤 이제 인터넷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가 우리 생활이 동영상 위주로 네. 또 가상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이제 영역을 보면 저작권 같은 것이 네. 엄청나게 이제 종래의 저작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걸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차쌤은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쵸? 제가 이제 좀 책도 많이 그렇고 예. 유튜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또 저작권법을 이제 제가 한 상당한 기간 이제 법원에서 전담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작권부도 맡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들이 참 너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생활에서 우리가 네. 일어나서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사건도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이제 주차 문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주차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이웃 간의 분쟁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사건 하나가 있었다고요.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주차장은 사실은 이제 자기 전용 주차장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네. 않고 이제 대부분의 같이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현실을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할 장소가 있으면 자기 차로 되는 것을 하고 또 이웃에도 서로 이제 양해하는 상태에서 그 주인이 아니면 잘 되지 않는데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 피고인이 굴삭기를
항상 그 자리에 대놓은 모양입니다. 굴삭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좀 특수한 차니까 네. 네, 거기에 맞게 자기가 이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대놨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 사람 모르게 차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 차를 못 빼게 무거운 이제 굴삭기 그 이제 바켓하고 또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 앞뒤로 막아가지고 앞뒤로 막았어요. 차를 도저히 뺄 수가 없게 해놔서 그 사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네. 신고를 해서 결국 경찰도 출동하고 했는데 차를 뺄 때까지는 18시간이 걸렸습니다. 18시간.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형사 문제가 됐는데 이제 검사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는 특이하게 이제 재물손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물손괴죄요? 근데 이제 재물손괴는 그 재물을 뭐 흠을 입혀가지고 이제 네. 사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차 자체는 일체 손을 안 댔거든요. 네. 그런데 재물손괴죄로 이제 기소를 하니까 1심에서는 그 차는 아무도 이제 흔적이 없다, 손도 대지 않았고 손괴된 적이 없다. 그래서 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항소를 해서 그 차 자체에는 손을 안 댔지만 그 차가 장기간 사용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차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손괴죄가 된다고 네. 항소를 하니까 항소심에서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네. 벌금 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이제 대법원 네. 가서 그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이렇게 그렇습니다. 난 건데 이렇게 엇갈리게 된 이유라든지 결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엇갈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효용인 이것이 이제 것 같은데. 366조의 조문이 있는데 그 제목이 재물손괴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물손괴를 하면은 재물을 손괴해야 됐는데 해치거나. 재물 자체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네. 그런데 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괴는 이제 대표적인 행위이고 은닉해가 그 물건을 숨기면은 그 물건 자체는 아무 흠이 없지만 주인이 못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재물 손괴죄로서 처벌하고 아. 또 이제 기타 방법으로도 효용을 못하게 하면 되는데 이 기타 방법에 이런 방법도 들어간다 네.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타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 자체, 그 여기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자체에 무언가 손을 대 가지고 효용을 해야 되지 자동차 자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괜찮다, 제가 안 된다고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1심, 2심의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 검사가 이제 항소심으로 갈 때 법리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도 당황을 했죠. 이제 왜냐하면은 뭐 재물 손괴 재물 자체는 손을 안 댔으니까 손괴가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피해자한테는 큰 피해를 입혔으니까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업무방해죄로 예비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예비적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되면은 필요가 없고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공소 사실이 무죄가 된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네. 업무방해죄로 공소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제 2심에서 1심 그 이제 첫 번째 범죄 사실이 유죄가 되니까 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에서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복 주차를 한 경우에는 그렇죠. 예. 이렇게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인 그 건데. 이제 자기 차를 그 앞에다 대가지고 네. 대고는 그 이제 무슨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또 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가버리면은 네. 뭐 이런 케이스하고 같아서 이제 결국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과실로 그래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네. 연락처를 안 남겼다든지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 사건 네. 이제 일부러 그래 하면은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죠. 아, 그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시청자들이 이거 좀 알아둬야 한다든지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내 차를 그렇게 돼가지고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은 상대방 차도 몰래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사람 업무도 못 보게 되고 그래 하니까 이제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묻게 되고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은 50만 원이지만 법리가 틀렸죠. 네. 1심하고 2심이 서로 이제 견해가 달라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법리를 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를 밝힐 필요가 있는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업무 방해죄 가지고는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예. 이 업무 방해죄는 왜 판단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이제 예비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주의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된 재물 손괴죄가 이제 네.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이 네.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볼 때 사법시험 보실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이 문제 문제라기보다 나오셨구나. 이제 업무가 무엇이냐, 네. 형법상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형법에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형법상 업무가 무엇이냐. 형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문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형법상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그 문제가 50점이었죠. 50점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 생각해 여기서 과연 그럼 업무 방해제가 될까 안 될까 네. 하는 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라고 하면은 일하고. 업무 방해제 업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거죠. 네. 일을 방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밥을 먹는다, 뭐 어디 놀러를 간다, 뭐 이제 춤을 추러 간다, 뭐 취미 활동으로 고기를 이제 낚시를 한다 이런 거는 업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네.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사회적인 지위였는데 뭐 고기를 잡는 것도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근데 어업이니까 업무지요. 또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운전하고 간다든지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 거는 다 업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이 그냥 어디 이제 자가용을 몰고 뭐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뭐 어디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업무방해제서의 업무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못 걸어가겠다 해서 업무방해로 취급을 하지 하는 것 똑같은 이걸 그때는 업무가 안 됩니다. 근데 업무방해제는 업무가 그런데 그러면은 또 다른 업무를 쓰는 데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런데 업무상 어떤 일을 하다가 남한테 이제 피해를 입히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하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때는 영업용을 몰든 자가용을 몰든 뭐 이제 내가 놀러를 가든 또 사업상 몰든 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합니다. 업무는 똑같더라도 네. 이렇게 업무방해제 업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가 조금 다르다. 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나서 네. 와, 이 검사도 정말로 업무 방해제까지 생각을 해가 기소를 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참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점수 어떻게 내셨어요? 이 사건의 경우 한 18시간 정도 차를 이용을 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엄청난 시간인데. 이제 그 물건을 갖다 놔서 그걸 네. 이제 드러내는데 네. 인력으로는 아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8시간 동안 2천만 원에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못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근데 뭐 2천만 원은 좀 너무 과하고 근데 과하고. 뭐 다른 이제 영업 뭐 이걸 못했다 화물차다 해가 네. 18시간 영업 못해 이런 거는 이제 통상의 손해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뭐 우리 한지 씨 뭐 이야기한 것은 내가 그때 무슨 타고 나갔으면 큰 그걸 한 해가 2천만 원 수익을 했을 때 이건 특별 손해라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네. 했을 때 물론 이제 근데 뭐 영화같이 그 사람 하는 큰 건수 계약을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러니까요. 일부러 막 했다든지 뭐 그런 아주 특수한 사정이 고의를 했으면은 그건 또 사정이 다르겠죠. 그거는 또 다른 예, 또 그렇습니다. 얘기로 갈 수가 있겠네요. 오늘 아주 유익하고 또 재밌는 생활 예. 밀접한 문제로 시작을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판결로 네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보복 주차는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뭐 이중 주차, 삼중 주차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심하셔서 잘 지켜서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요즘은 또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좀 바뀌었죠.
네, 옛날에는 이제 뭐 장묘를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또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 장묘 분묘기지권. 문화에서 많이 쓰이는 건 것 같은데 혹시 분묘기지권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분묘기지권은 얼핏 들으면 참 이상한 말 같습니다만 분묘를 이제 그 터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분묘 터를 분묘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산에 매장을 하면은 분묘가 이제 우리가 봉우리를 만들고 또 일정한 이제 그 외부 울타리를 만들면 그쵸. 그 땅을 그렇게 이제 분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를 보면 이제 후손들이 또 이렇게 후손들의 안녕과 번성을 위해서 좋은 땅을 찾아가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이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건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옛날에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보통 송사가 이제 분묘 때문에 네.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조시대는 이 분묘에 대한 그 이제 관념이 굉장히 이제 네. 관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소송도 많았는데 천년 전 왕을 바꿀 땅이라 하여 지금까지 그 기운이 잠들어 있어.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소송도 많았구나.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이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결국 우리 이제 1900한 20년에 30년 무렵에 이제 조선고등법원에서 이제 분묘에 대한 송사가 나오니까 분묘 주인은 땅 주인 그 땅 주인과 상관없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관습상 있다. 네. 해서 이제 분묘 기지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권리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고 이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입니다. 물건은 이제 소유권, 뭐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이고 네. 이제 채권은 이제 뭐 대여금, 채권, 뭐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인데 분묘 기지권은 이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 근데 물건은 원래 법률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대세적인 권리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 내용이 법률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아주 예외로 인정된 것이 이제 분묘 기지권입니다. 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이게 관습상의 관습상의 권리다. 이제 우리나라의 네. 관습상 권리라고 그때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분묘 기지권의 권리를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그것은 이제 케이스마다 이제 다른데 우선 이제 처음부터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네. 설치를 하면은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예, 주인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 산이 없다. 네. 그러면 산주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묘를 좀 서게 허락해달라 하면 많이 허락을 해줬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땅에 자기가 설치를 했는데 그건 뭐 허락할 필요도 없죠. 자기 그렇죠. 땅이니까. 네. 어떤 사정으로 이제 그 땅을 처분을 했다든지 남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분묘를 파내겠다 뭐 이런 약정을 하면 좋지만 그런 약정 없이 이제 파면은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경우에도 분묘는 특별히 보호를 해주자 해서 이제 그 분묘는 이제 기지권이 성립한다. 또 이제 몰래 썼든지 어떻게 썼든지 장기간 네. 했는데도 땅 주인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분묘 소유권도 시효 취득하니까 네. 분묘 기지권도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네.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대한 사용료, 지료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문제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례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판례도 있고 이제 네.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그 땅 소유자가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하면 그때부터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물론 거기도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소유자가 내 땅을 당신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승낙을 받아서 그 이제 했다. 하면 그건 승낙할 때 무료로 했든지 뭐 유료를 하든지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건 뭐 거기다 승낙에 따라 하면 되고 이제 자기 땅에 이제 분묘를 설치를 했는데 땅을 팔았다. 네.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이 바뀔 거 아닙니까? 바뀌죠. 그때는 이제 그 바뀐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라. 그럼 이제 이야기 안 하더라도 바뀐 때부터는 이제 당연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효 취득하고 곧경하고 좀 달라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경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땅이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런 경우나 저런 경우는 어쨌든 그때는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항상 상위를 내야 되게 그렇게 있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분묘를 철거할 때도 말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청구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철거를 할 수가 예,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한번 기재권이 설정되면은 법정지상권은 보통 이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간이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분묘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서 무한정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료를 이제 내야 된다고 하면은 지료 청구를 하면은 그 이제 그 금전은 물론 내면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뭘 내기가 어렵다든지 굳이 뭐 그 오래된 분묘를 돈까지 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분묘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지료를 안 내어서 철거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온 걸 보면은 네. 내야 되는데도 돈을 안 내면 당연히 철거는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철거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정 판사님들의 좀 실무적인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판결문 이제 많이 작성들 정말 매일매일 하실 텐데 이게 원본 또 초고 또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이번에 한번 구해가 아주, 왔습니다. 네, 대단한 걸 옛날 가져오셨다고요. 판사들이 직접 손으로 네. 쓴 이제 판결 초고 무슨 역사적인 이걸 자료처럼 가져왔습니다. 색깔이 아주.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초고 이제 판사들은 사실 이제 네. 이 용지를 보면 약간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경기를 합니다. 하도 옛날에 아. 이 두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두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하는데 띄우는 이유는 고칠 때 그 이제 고칠 수 재석 판사가 판결을 쓰면은 네. 부장님이 안선요 한 줄을 이용해서 고칩니다. 네. 이거 쓰실 때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만 안 하면 할만하다는 말이 낫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말로만 하면 누구나 할 만한데 네. 판결문을 쓰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거지. 쓰실 때 있어서 좀 제일 좀 힘들거나 그런 건 뭐가 힘들죠. 있나요? 근데 이제 양이 좀 많아지면 네. 손이 아픕니다. 이게 손이 아프죠. 손이 아프고 네. 또 이제 이게 그냥 쓰는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구상을 해가 써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뭐를 쓰고 이제 앞에 처음에 서론은 어떻게 쓰고 원고 피고 주장을 어떻게 또 이제 순서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쉬우냐 이런 걸 구상을 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판결문 작성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초고로만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법률에는 원본에 의해서 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네네. 그 이제 원본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원본 초고를 가지고 원본을 만들면은 이제 판사 아닌 또 다른 직원들이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로 당사자들한테 이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초고로 만들어도 타자 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자 다 쳐놓고 다시 또 볼 때 서명 날인할 때 읽어보면 또 뭔가 조금 맞춤법이라든지 또 표현에 오류가 있다든지 하면은 또 수정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일단 초고로 선고를 하고 원본은 이제 한 번 더 가다듬어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이제 원본 선고를 하는 것이죠. 네. 초고 선고에서 이제 원본 선고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원본 선고의 장점 뭔가요? 아주 원본 선고하면 우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이제 우리가 하는 네. 것이고 또 이제 원본 선고를 하면은 선고하는 당일날 원본을 우리가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판결문 송달을 그 원본에 의해서 이제 그 원본과 같은 이제 그 사본을 만들어 보내거든요, 당사자. 네네. 그 금방 보내죠. 그 예전에는 이제 원본 타자가 돼가지고 서명란이 끝나야 하니까 한 보름 내지 한 달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선고한 당일날 금방 보낼 수 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당사자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죠. 졌는데 왜 졌는지 궁금한데 옛날에는 그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한 달씩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다음날 금방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니까
뭐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빨리 네네.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런 절차가 신속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네요. 초고 선고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선고가 나도 이게 뭐 그쵸. 수정을 하고 예, 판결문 예, 수정을 예. 하고 또 이렇게 원본이 나올 때까지 예, 기다려야 기다려, 하고 예, 이제 그런 그렇죠. 시간이 있었는데 예, 예. 이게 많이 이제 신속하게 바뀐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이제 차쌤은 초고 선고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 제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많이 고치셨는데 이 이분은 노력이 이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네. 옛날에 어떤 기자들이 이제 그 이제 한지시도 언론계 계시니까 네. 관심이 있으면은 항상 원장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침 10시에 선거하면은 선거한 판결이 다 옵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이 초고를 다 살펴보고. 기자들이 보고 기사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기자가 초고를 보고. 그렇죠. 어느 기자가 이제 보고 네. 하는데 어느 한 판사는 다 고쳤어요. 다 고쳤어요. 싹 다 고치셨구나. 싹 다 고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건이 좀 어려웠는데 또 그 다음 번에 가서 또 네. 다음 길에 가서도 보니까 또 다 고치고 해서 와. 그게 이제 고등법원인데 네. 고등법원 판사면 판사 생활을 10년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쓰면은 부장이 다 고치게 이렇게 네. 판결을 쓸까 아. 이런 것은 뭐 좀 기사거리가 될까 하고 이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네.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거 뭐 기자들은 신문하면 안 고치나. 계속 고치다. 똑같다. 우리도 신문해도 옷다 잘 계속 썼다고 나오고. 하려면은 위에서 대석에서 다 고치니까 그런 건 네. 다 원래 그런 것이 다 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를 작성하셨던 옛날의 경험들이 이렇게 책도 출간하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판결문이라는 것이 무미건조한 듯하지만 네. 또 어려운 사건을 맡으면 소설 쓰듯이 소설이라고 표현하면 문학 작품 쓰듯이 기성전결을 잘 갖춰서 써야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런 데는 상당히 이제 어떤 창의력인 이제 그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판결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미건조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